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2025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재물포자동차 매매단지 6층짜리 건물인데요. 예전엔 이 건물 전체가 북적였어요. 딜러들이 손님 맞느라 정신없고 주차장엔 차들이 빼곡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간판만 남았어요. 불 꺼진 사무실, 텅 빈 주차장, 그리고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한 딜러가 있어요. 53세 김태호 씨. 그는 지금도 그 건물을 찾습니다. 왜냐고요? 혹시라도 옛날 단골이 찾아올까봐요. 폐쇄된 매매단지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고차 딜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중고차 딜러들, 업계에서는 초롱이라고 부르죠. 왜 이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박준혁 씨, 42세입니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 살고 있어요. 중고차 딜러 15년 차예요. 아내와 중학생 딸 하나,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한때 월 수입이 800만 원을 넘었어요. 좋은 시절이었죠. 2023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한 달에 차 6대에서 8대 정도 팔았어요. 대당 마진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월세 200만 원 내고 보험료 내고 부대 비용 빼도 순수익이 500만 원은 됐습니다. 그런데요. 2024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6대 팔던 게 4대로 줄었어요. 3대로 줄었어요. 2025년 들어서는요. 한 달에 한 대 파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차 한 대 마진이 100만 원이라고 치죠. 월세 200만 원, 관리비 30만 원, 보험료 40만 원, 통신비 10만 원, 고정지출만 280만 원이에요. 차 한 대 팔면 100만 원 버는데 지출이 280만 원이면요. 매달 180만 원씩 적자입니다. 박준혁 씨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비상금을 썼습니다. 비상금이 바닥나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열었어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차니까요. 카드론을 끌어왔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박준혁 씨의 부채는요.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카드론 1,500만 원, 그리고 사업자 대출 5천만 원. 총 8,500만 원입니다. 월 이자만 45만 원이에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야? 박준혁 씨는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느껴지시죠? 이게 지금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인을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원인은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입니다. 여러분, 엔카 아시죠? 케이카 아시죠? 헤이딜러 아시죠? 이 3개의 이름이 중고차 딜러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해요.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요. 2024년 기준으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이용한 플랫폼 점유율은요. 엔카가 53%로 압도적 1위입니다. 케이카가 21%, KB 차차차가 14%예요. 이 3곳이 전체의 88%를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케이카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이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12.3%입니다.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케이카 한 곳이 전국 중고차 거래 10대 중 한 대 이상을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케이카의 온라인 중고차 시장 점유율은요? 81%입니다. 온라인으로 중고차 사는 사람 10명 중 8명이 케이카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보이시죠? 온라인 플랫폼은 성장하고 오프라인 매매단지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고차 팔 때는요, 헤이딜러가 점유율 40%로 3년 연속 1위예요. 예전에는 차 팔려면 매매단지 찾아가서 딜러 만나야 했잖아요. 이제는요, 앱으로 사진 몇 장 찍어서 올리면 딜러들이 경쟁 입찰을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런데 딜러 입장에서는요, 마진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예전에 딜러들은 동네 슈퍼마켓이었어요. 손님이 가게로 찾아왔죠. 그런데 지금은 대형마트가 들어선 거예요. 쿠팡이 들어선 거예요. 동네 슈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원인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입니다. 2023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현대캐피탈 인증 중고차, 기아 인증 중고차. 들어보셨죠? 왜 대기업이 무서운지 아세요? 자본력이에요. 현대기아는 신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차들이 몇 년 지나면 중고차가 되죠. 자기네가 만든 차를 자기네가 중고로 파는 거예요. 물량 확보가 쉽습니다. 그리고요, 대기업은 인증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인증 중고차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신뢰하잖아요. 무상보증 붙여주고, 정비 이력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 딜러가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2022년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요, 장안평 매매센터에는 총 64개 상사가 있는데요. 전성기였던 1990년대에는 상사 한 곳에 직원이 30명씩 있었대요. 지금은요, 대부분 대표 혼자 아니면 직원 한두 명이 전부예요. 한 딜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비급 권투 선수랑 싸우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라이트급인데 상대는 헤비급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버거워져요. 세 번째 원인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입니다. 미디어팬 보도에 따르면요, 2025년 국내 중고차 내수 거래량은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카이즈 유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보면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고 승용차 판매량은 175만 2175대예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만 대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어요. 차를 바꾸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금리예요. 중고차 할부금리 아세요? 신한 마이카 기준으로 연 6.3%에서 14.7%까지 나와요. KB 국민카드는 연 4.97%에서 11.9%예요. 삼성카드는 연 5.0%에서 9.7%고요. 계산기 다시 두드려 볼게요. 3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54개월 할부로 산다고 치죠. 금리가 9%라면요. 총이자가 약 700만 원이에요. 차값의 23%가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소비자들이 망설이는 거죠. 차 바꾸고 싶은데 이자 부담이 너무 커요. 그냥 지금 차 더 타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고차 딜러들의 몰락이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상관 있어요. 크게 상관이 있습니다. 연쇄고리를 보여드릴게요. 중고차 딜러가 줄어들면요, 매매단지 임대료 수입이 줄어요. 매매단지 건물주가 어려워져요. 건물관리 인력이 줄어요. 청소, 경비, 시설 관리하는 분들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 다음요, 딜러들이 이용하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매출이 줄어요. 장안평 매매단지 주변에 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식당들 손님이 딜러들이에요. 딜러가 사라지면 식당도 문 닫아요. 또 있어요. 중고차 정비소, 세차장, 판금 도색 업체들. 이 사람들도 딜러들과 함께 일해요. 딜러가 줄면 이들 매출도 줄어요. 도미노예요. 하나가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인천조합 장현창 조합장의 말을 들어보세요. 중고차 시장이 잘 나가던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인천조합에서 1년에 10만 대 정도 판매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3만 대로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 20년 만에 판매량이 3분의 1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 차이만큼의 수익은 어디로 갔을까요?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갔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수연 씨, 38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중고차 딜러 12년 차예요. 남편과 7살 딸이 있어요. 이수연 씨는 여성 딜러예요. 업계에서 드문 케이스죠.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서 말렸대요. 여자가 무슨 중고차 딜러야. 그런 편견이 있었죠. 그런데 이수연 씨는 꿋꿋이 버텼어요. 특유의 친절함과 꼼꼼함으로 단골 고객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월 수입이 600만 원을 넘었어요.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원짜리 집에 살았고 딸 어린이집 학원비도 여유롭게 냈습니다. 그런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요. 이번엔 그냥 K카에서 샀어요. 죄송해요. 이런 답이 돌아왔대요. 이수연 씨 월 수입이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다시 150만 원으로 줄었어요. 2025년 들어서는 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달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말했대요. 수연아, 이제 그만하자. 다른 일 찾아보자. 이수연 씨는 울었어요. 12년 동안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대요. 그래도 포기 못하겠더래요. 아직 갚아야 할 사업자 대출 3천만 원이 남아있었거든요. 폐업 신고를 하면요. 사업자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해요. 그 돈이 없으니까 폐업도 못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매매상사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인천조합 장현창 조합장의 말이 다시 생각나요. 중고차 딜러 중에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있는 딜러들이 대다수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볼게요. 케이스 A는 완만한 구조조정 시나리오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됩니다. 소비자들 중 일부가 오프라인 매매단지의 대면 서비스를 다시 선호하기 시작해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고차 거래량이 반등합니다. 딜러 수가 현재보다 30%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안정화됩니다. 남은 딜러들은 전문화, 차별화를 통해 생존합니다. 케이스 B는 급격한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점유율이 70%를 넘어섭니다. 현대기아 인증중고차가 시장을 장악합니다. 전국 매매단지 절반 이상이 폐쇄됩니다. 딜러 수가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매매단지는 복합상업시설로 재개발됩니다. 실제로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가 최대 36층 오피스텔로 재개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국내 최초의 중고차 시장이자 46년 역사를 가진 장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쪽이 현실이 될까요? 솔직히 케이스 B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고차 딜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실전 가이드 3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딜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온라인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오히려 활용하세요. 헤이딜러에 입점하세요. 엔카에 매물 올리세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본인만의 콘텐츠를 올리세요. 중고차 시승기, 구매 팁, 정비 노하우,
온라인에서 팬을 만드세요. 그 팬들이 오프라인으로 찾아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공한 딜러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중고차 관련 채널 운영하면서 구독자 10만 명 넘긴 딜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손님이 줄지 않아요. 오히려 예약이 밀려요. 왜냐면 신뢰가 쌓였거든요. 둘째, 딜러분들께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화 분야를 만드세요. 수입차 전문, 전기차 전문, 상용차 전문. 모든 차를 다 팔려고 하지 마시고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세요. 전기차 중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2025년 전기차 중고 판매량이 49,044대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거든요. 이 시장을 선점하세요. 셋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고차를 사실 때 가격만 보지 마세요. 온라인 플랫폼이 무조건 싼 건 아니에요. 매도 비용, 알선 수수료, 등록대행 수수료를 다 더하면 오프라인과 비슷하거나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딜러를 찾으세요. 한번 거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딜러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준혁 씨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2025년 12월 박준혁 씨는 결국 매매 상사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자 대출 5천만 원은요? 아직 갚지 못했어요. 월 이자만 2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준혁 씨는 뭘 하고 있을까요? 오전에는 배달 앱으로 음식 배달을 합니다. 오후에는 대리운전을 뜹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요.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면서 월 25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아내가 말했대요. 여보, 힘들지? 박준혁 씨가 대답했대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아. 움직이면 뭔가 길이 보일 거야. 15년 동안 중고차만 팔았던 사람이 이제는 음식을 배달하고 있어요.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요, 박준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매매단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인천 지역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 수가 2021년 3,353명에서 2023년 2,544명으로 줄었어요. 2년 만에 800명 이상이 떠난 거예요. 전국으로 보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은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래요. 중고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오프라인을 삼키고 있어요.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개인 딜러들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소비를 얼어붙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 전국 매매단지에서 딜러들이 떠나고 있어요. 10년, 20년 경력의 베테랑들이 배달 앱을 켜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업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자영업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오랫동안 한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면서 어려워진 분들요. 기술의 발전, 대기업의 진출, 소비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반대로 이 변화 속에서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뤄볼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성공한 딜러, 전기차 특화로 월 수입 1,000만 원을 버는 딜러, 그런 분들의 전략을 분석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의 힘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